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6페이지의 고전시가 2 정서의 정과 정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를 보겠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시대의 문신인데요. 고려시대의 인종이라고 하는 임금의 동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인종이 죽고 그 다음에 의종, 여러분 의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간신배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게 됩니다. 모함, 참소라고도 합니다. 헐뜯는 말, 참소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정서는 부산에 있는 동래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제도에 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래 유배는 자신의 동래 정시거든요.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귀향형 유배를 받게 됩니다. 귀향형 유배. 그러니까 산간벽지라든지 섬으로 유배되는 유배형이 아니라 귀향형 유배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일종의 성격이 파면을 받게 되는 내시낭중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파면과 함께 이제 일종의 강제적 자숙형을 받게 되죠. 근데 내려갈 때 의종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정서한테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여론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고향에 내려가서 쉬고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요 말이 되게 워딩이 중요합니다. 다시 부르겠다. 그래서 정서가 고향 동네에 와서 오이밭을 가꾸었대요. 오이밭을 가꾸면서 정자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한자로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오이밭의 정자라는 뜻이 오이정자. 근데 이 정자 과정을 호로 삼았대요. 그러면 정서가 자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의 호이기 때문에 정과 정서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과 정곡은 이게 실려 있는 책이요. 악학괴범에 실려 있게 되는데, 고려시대에 이 노래가 구전이 됩니다.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악학괴범이라는 책에 노래로 수록이 한글로 기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 소교의 성격을 가지고는 전승 과정상 일치하는 것이죠. 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임아 돌이켜 들으셔 사랑해 주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에 아라고 하는 감타사가 나오는 것은 바로 향가, 19채 향가의 성격입니다. 19채 향가의 흔적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갈래, 고전 시간은 갈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고려 소교는 고려 소교이지만 어떤 향가의 영향을 받은 고려 소교다. 그래서 향각의 고려 소교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험 문제에서 향각의 여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향각의 여요는 쌤이 검정색으로 점을 찍어 드릴게요. 여요, 고려 가요의 여요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은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2번 문제에 보면 쌤 아까 정리했던 고려시대 문인인 내시낭중했던 정서가 개성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간신배 모함에 의해서 유배를 하게 되었다. 근데 고려 때 구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한시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하고, 가 작품인 고로 정과정곡은 우리 조선전기 악학계범이 편찬됐을 때 정과정을 한글로 수록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기를 먼저 볼게요. 매일같이 임생각에 이미 보고 싶다는 얘기를 바로 의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옥기시 정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봄산의 접동새와 같네 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접동새와 같다 라고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림을 묻지를 마세요. 명령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잔월효성,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지는 달과 새벽 별은 나의 마음을, 그리고 알리라는 것, 자신의 결백을 알 거다. 나는 모함을 당했다. 라는 한시가 되겠습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46쪽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님을 그리워할 때, 님이 고려 의종이죠. 고려 의종입니다. 자,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워할 연자의 마음정이라고 해서 연정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감정이 직접 표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여성이 남자인 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선생님이 연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글은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신하가 고려 의종, 즉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연군 또는 연주라고 해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보면, 세로로 보면 군주가 되죠. 군주. 그래서 이 작품이 바로 충신 연주 지사의 바로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시는 전쟁 때 화살에서 맨 앞부분에 구멍이 달린 깍지를 끼운다고 해요. 그 화살을 쏘면 이 공기가 그 깍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소리가 슝 하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알릴 때 효시를 쏘아서 바로 전군 진격하라 라고 알릴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뭐 전자장비나 스피커 이런 게 없었잖아요. 앰프 이런 게 없었잖아요. 메가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충신저주 효시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소교의 작품은 대부분 보면 작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를 알 수 없어 작자 미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유일하게 작가를 알 수 있는, 작가가 알려진 유일한 고려 소교다. 고려 가요라고 해도 됩니다. 고려 소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중요한 출제 요소가 이 접동새라고 하는 소재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화자와 일치하는,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짝을 그리워 우는 접동새와, 그리고 내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게 같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 중에도 울고 있는 모습이 같다고 했을 때 이것도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소리는 바로 청각적 심상이 되겠고요. 선생님 청각만 쓰겠습니다. 아니며 거짓인 줄 아으. 아으는 남는 그냥 감탄사죠. 이 감탄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탄법으로 볼 수 있고, 이 남는 음은 노래 불렀을 때 중간에 추임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음이라고 합니다. 여음, 남는 음, 또 여음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며 앞에 생략된 말이 있겠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자는 간신배에 의해서 화자는 누명을 썼다, 모함을 당했다, 헐뜯는 말인 참소, 참언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다, 무죄하다,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잔홀효성이 압니다. 잔홀효성은 바로 지는 달과 바로 새벽, 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이 잔홀효성의 기능,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잔홀효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잔홀효성은 지는 달과 새벽 별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신명입니다. 천지신명 절대적 존재죠. 절대적 존재가 되고요.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는 존재, 자신의 결백을 아는 존재죠.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달과 별이 알 거다. 그리고 이 달과 별이 있다는 것은 이 밤에 불면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워서 전전반측 오매불망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죠. 자, 요까지를 파트 1으로 정리를 합니다. 보통 이게 세 파트로 나누면 기서결이라고 해요. 마지막 줄을 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 그래서 기서결 파트 1, 2, 3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서결. 그러면 파트 2 서 부분 보겠습니다. 넋이라도, 이 넋은 정신, 영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편단심이라 볼 수 있겠죠. 일편단심에 내 마음은 영혼이라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임과 임은 고려의 의종 임금이죠.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19나 정도의 감탄형 종결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아은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여음 감탄사가 되겠고요. 우기던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기던 이입니다. 우기던 이는 바로 나를 모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로 간신배고, 간신 또는 간신의 무리, 간신배, 그리고 자신을 모함, 참소, 참언 하던 이, 그죠? 한 바로 사람이죠. 그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의문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파란 볼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말을 건네는 질문한 거잖아요. 임금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 우리 과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오도, 그죠? 잘못이죠,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어요. 잘못도,
또 천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러니까 절대 없어요 라고 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무리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들도 바로 위에 있던 참소하는 무리들이 말이니까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죠? 이 말이 바로 이 말이 의미가 바로 참소, 참언이라는 것이죠. 슬프구나 하고 영탄법이고요. 그리고 감정을 직접 표출했습니다 하는 여음이고요. 이미 의종은 나를 하마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 글의 대화체 구조가 화자가 바로 님에게 계속 말을 건네고 있는 모투를 사용하고 있는 대화체인 것이죠. 약간 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담고 있습니다. 님아, 도노법이죠. 도노법, 영탄법 이렇게 되겠죠. 돌이켜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사랑해 주소서 하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존칭 명령이죠. 이것도 자신의 재회, 소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 요소들은 웬만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되게 슬프기 때문에 애상적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요. 이 빨간색으로 칠했던 접동색, 잔홀효성이라고 하는 기능, 천지신명, 절대적 존재, 결백을 하는 존재, 불변을 암시하는 말, 그리고 우기던 사람, 무리들의 말, 날 헐뜯었던 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임금은 약간 서운함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향각의 고려가요. 정과 전곡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